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이 있는 시가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다름 아니라 시가를 고소하고 싶은데 그 전에 현명하신 분들이 많은 이곳에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아요. 첫째 아들이 인간 같지 않아서 시모가 둘째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셨으나 기본적인 소양 부족과 쌍팔년대 시모 갑질로 저랑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야, 너,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발언부터 시작해서 며느리는 우리 집 종이다. 내 아들 뺏어간 여우 같은 것. 너희 부모는 어떻게 아들도 하나 못 낳고 딸만 낳느냐.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내 아들 집안일 시키지 마라. 등등 수없는 막말들을 들으며 살았어요. 결정적으로 아래 쓸 사건 이후에 실실 웃으면서 아픈 저희 부모님 건강 상태까지 들먹이는데 꼭지 돌아서 욕하고 완전히 영 끊었고요. 시숙이라 부르기도 싫으니 첫째라 칭하겠습니다. 첫째가 술 처먹으면 전형적인 개 타입으로 술주정 썰을 먼저 적어볼게요. 학창시절부터 사람 많이 패서 합의금도 많이 나갔고 20대 초반에 술 먹고 차 끌다 고속도로에 엎어서 면허 취소에 벌금도 깨졌는데 그 차 어디로 견인됐는지도 몰라서 차는 사라졌음에도 차값은 그대로 갚다가 다 못 내서 신불자 되기도 했다네요. 돌아가신 아버님 포함 가족들한테 손찌검 많이 했고 손이 잡히는 물건들 집어 던지고 깨는 버릇도 있고 제 앞에서도 깨벗고 춤추면서 돌아다니고 말도 안 가립니다. 저한테 여자 있는 노래방 가자는 소리도 몇 번 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에서도 술 처먹고 추태 부렸었어요. 전 여친이랑 동거하다 헤어질 때 남편 본가 창고에 넣어놨던 저의 세탁기랑 가전을 우리한테 말도 없이 전 여자친구 위로금조로 줘버리고 입 닦아버린 적도 있어요. 시모와 첫째를 보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인데 저 따위 환경에서 심지궂고 바르게 자란 내 남편은 진짜 희귀종이라 보면 볼수록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옛날에 시부모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느라 남편 중고등학생 시절에 라면 몇 상자씩 사다 주고 몇 개월씩 집을 비워서 방임했다는데 그 덕인가 싶어요. 방임 당한 것이 다행이고 그 와중에 잘 자라준 게 참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시모가 이렇게 키워놓고 나한텐 매일 아침 아침밥 타령을 하더군요. 남편이 안 먹어도 너는 무조건 차리라며 몇 년 동안 얼굴 볼 때마다 귀에서 피가 나도록 아침밥 타령에 대서 노이로제가 오기도 했어요. 남편이 엄마가 언제 아침밥 챙겨 키웠다고 얘한테 그러냐며 뼈 때려줘서 이제 그 소리 안 하는데 밥 안 먹여 키운 과거 다 아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여튼 시부모는 돌아와서 가게 시작했고 다행히 자리를 잡았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버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시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하기 힘들어서 첫째한테 같이 일하다가 물려받으라고 했더니 신불 백수가 하고 마는 날 금고에서 돈 꺼내 친구들이랑 술 처먹고 무단 결금 반복하다가 자기 그런 일 할 사람 아니라며 때려치우겠다고 통보했고요. 그리고는 농사 짓겠다더니 천성이 게을러 망했어요. 호프집 자리 잡은 거 인수받았는데 역시 망했고요. 그때 남편이 회사 임금 체납 문제로 퇴사하고 가게 받기로 해서 20대 때부터는 10년간 일하면서 가게를 키웠습니다. 맡은 일에는 성실한 사람이라 주 1을 쉬며 10시간씩 근무해 주 1, 2회 새벽 4, 5시에 출근도 했고요. 직원 시급 같이 받으며 일했습니다. 가게 수익이 많아도 추가로 더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 가게 바로 옆에 규모 작게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같이 하고 두 가게 시너지 효과 보면서 어떻게든 키워나가 보려고 노력했어요. 적자 메꿔가며 몇 년간 일해서 자리 잘 잡았고 지인들 동원해서 밥 먹여가며 홍보 엄청나게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아름아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겨났고 지금 이만큼 이름 올린 것도 내 노력도 그만큼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시모에게 가게 명의 바꾸자고 요구할 때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라며 미루더군요. 참고로 우리 결혼할 때 시가에서 100원도 지원 안 하셨고요. 첫째가 지 전 여자친구 줘버린 가전제품도 안 물어줬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친정의 학식도 더 높고 잘 살아요. 친정에선 많이 도와주셨고 남편도 친정에 잘하고요. 그동안 첫째 돈 사고 몇 번 친 거 시모가 물어주니 첫째는 당연히 받을 돈 받을 사람 행세를 하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한 형님 데려와서 결혼하고 손주 낳았더니 시모가 차도 사주고 집세, 생활비까지 바리바리 해주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의 노력도 갈아 넣었죠. 가게 수익에서 저거 다 되줬으니. 근데도 첫째는 떼인 돈 받은 것처럼 감사한 줄 모르더군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워낙 양아치다 보니 형님이 애 놓고 도망갈까봐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또 하나뿐인 손주라 매일 물고 빨고 있어서 아주 버르장머리 없게 제 아빠랑 똑같이 크고 있어서 형님이 골머리 썩는 중이고요. 시모는 자기가 손주 버릇 그렇게 들이면서 맨날 형님이 애 영양가 없는 즉석이나 처먹이고 뭐같이 키운다며 애 별나다고 욕하고 다니더군요. 남편은 저런 인간이랑 애 낳고 살아주는 형수님이 고맙다며 생일마다 선물을 드렸고 조카 출산 선물부터 생일 선물, 백화점에서 예쁜 옷, 장난감 보이면 그냥 사주고 했는데도 남편 생일, 내 생일에 늘 연락 없고 내 생일에 딱 한 번 10만 원 봉투 받은 적 있네요. 그래서 그 집에 선물을 아예 끊었더니 애 입학 선물 안 주냐며 뒷말 나오는 듯 하더라고요. 형님네는 우리한테 전자레인지 하나 준 게 다더군요. 그것도 자기네 분가할 때 친정오빠가 광파레인지 사줬는데 쓰기 부담스럽다며 그거 우리 줄 테니 저렴이 전자레인지 하나 새로 사달라 해서 사주고 맞바꾼 거입니다. 형님네 결혼할 때 분가할 때 봉투에 100씩 넣어서 드렸으나 우리 뭐 받은 게 위에 쓴 광파레인지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워낙 센 성격이라 저 개 첫째는 잘 조련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술 마시면 제어가 안 되니 아예 술 자제하게끔 동네 선후배들 많이 모이는 청년 모임에 집어넣어서 선배들 손까지 빌려 조련했어요. 첫째는 애는 커가는데 벌이가 전혀 없으니 엄청나게 쪼였다면서 어느 날부터 가게에 비집고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모가 그걸 내치지 않고 받아주더군요. 첫째가 밖에서 지 가게라 떠버리고 다니며 사장 행세까지 하고 다녔고 그러다 남편이랑 잦은 충돌이 생겼어요. 10년간 일했으나 지난 1년간 충돌이 많아졌고 남편이 가게 일에 대해 결정하면 첫째가 네가 뭔데 네 맘대로 결정하느냐며 인격 모독에 개소리를 엄청나게 지저대더군요. 결국 지친 남편이 네 맘대로 다 하라며 가게를 떠나는 사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차가 시모 명의입니다. 가게 세금이랑 지출 증빙 때문에 가게 앞으로 리스 계약하고 돈은 남편이 남편 통장에서 전부 다 낸 후 시모 앞으로 명의 이전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받을 가게라 생각했기에 그런 거죠. 근데 첫째가 차 가게의 것이니 두고 가라 지랄을 해서 싸운 적도 있고 마지막 싸움은 제 앞에서 홀딱 벗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동안은 술 먹고 벗었다지만 이날은 맨정신이었습니다. 평소에 샤워하고 훌떡 나와서 거실에서 옷 입는 사람이거든요. 저나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가게 샤워실에서도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몇 번 문제가 됐는데도 마유예요. 그날도 남편이랑 싸우면서 첫째가 저희 남편에게 인격 모독 인생 공격을 하며 후려쳐대길래 큰 소리가 들려서 듣고 있다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 좀 가려 하시라며 문 열고 갔더니 또 벗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나서느냐며 막말하고 곧바로 시모한테 가서 뭐라고 고자질한 건지 모르겠으나 시모가 저한테 달려와서 네가 네 남편을 뒤에서 뭐라고 조종하는지 모르겠냐?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길래 아주버님 얘기만 듣고 와서 말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하면서 지금 있었던 상황 전부 말해주고 이래도 제가 어머니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했더니 시모도 당황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 첫째 얘기만 듣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건 첫째가 잘못했네. 첫째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이러더니 나갔으나 사과는 개뿔. 더 뻔뻔하더라고요. 첫째가 사회인 모임을 많이 해서 발이 넓은데 형님이나 밖에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첫째 주변인들은 우리 부부를 싸가지 없는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요. 형님이랑 어울려 다니는 지인들은 제가 명절에 전 안 붙인다고 아주 막장 며느리인 양 취급하고 소문내던데 이런 첫째의 속속들이 사정을 다 소문내줘야 할까요? 시모가 몇 번 남편한테 와서 첫째가 일 제대로 안 한다고 네가 못 이기는 척 돌아오라고 잡았다는데 형 우리한테 와서 사과시키고 가게에서 내 보내라고 했더니 남편 퇴직금도 아예 지급을 안 하고 미루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다가 그만둔 지 반년도 안 돼서 시모가 가게 명의를 첫째한테 넘긴 걸 알게 되었어요.
첫째 놈은 인간도 아니라며 틈만 나면 욕하던 시모가 10년간 일한 우리 남편은 그냥 버렸더군요. 이 일련의 가정들을 지켜보며 남편을 어디서 주워와서 노예로 기른 건가 싶을 정도의 심정입니다. 남편도 더러운 가족이라 치를 떠는 상황이고요. 제 사업도 자리 잡았고 따로 하는 부업도 있어서 우리 가족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나 시가랑 바로 옆인 가게고 매일 얼굴 마주치는데 저지랄하니 화가 나서 잠도 못 자는 상황입니다. 위에 쓰다시피 첫째도 어이가 없는데 시모가 중간 역할 모같이 하면서 저의 친정까지 건드려서 인연은 끊은 상태지만 남편은 고소해서라도 받을 돈은 받겠다. 곱게는 안 물러가겠다.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하는 게 맞는 거겠죠? 후기. 오랜만에 들어와서 후기 전해드려요. 그땐 참 매일같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힘들어 했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때 이후로 저희는 시댁을 고소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고용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 너희가 고발을 할 수 있느냐 노발대발하던 시모였어요. 그런데 자꾸 첫째가 말썽을 부리고 가게에 지장이 생기고 심지어는 직원들이 그만두는 일이 생기자 시어머니 저희 남편한테 빌면서 다시 와서 제발 일 좀 해달라고 하는 거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그리고 4년 지난 지금 남편도 가게 오픈해서 잘 하고 있고요. 명절만 되면 시모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연락이 오는데 절대 안 받아요. 정말 끊어내기 힘든 연이지만 한번 끊어진 연은 붙일 수 없다는 거 시모가 제발 알았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예전 글 읽어보니 다시 읽어도 기가 막히네요. 아무튼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 가게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개차반 첫째가 어떻게 그 가게를 일구겠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사람 같은 둘째 아들 찾겠죠. 그때 개무시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두 번째 사연. 나한테 따로 연락하겠다는 신우이. 기싸움인가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이번 주말에 시어머님 생신이라 밖에서 다 같이 식사하고 남편이랑 차에 타려는데 신우이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문을 잡더라고요. 앞으로 가족들 경조사는 내가 올케한테 직접 연락해도 되지? 네? 올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가족 일이라면 저보다는 땡땡씨랑 얘기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평소에 자주 연락도 안 하는데 그래야 더 친해지지. 난 올케한테 연락하는 거 편해. 저한테 하셔도 상관없는데 땡땡씨랑 연락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집에 오는데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친정에서 우리 오빠, 언니가 남편한테 경조사 등 일정을 묻는다는 건데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땐 당연히 연락하고 조율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원 가족끼리 연락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저는 새언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은 생일에 기프티콘 보내거나 크리스마스나 조카 생일 선물 뭐 필요한지 딱 그 정도고 집안일 관련해서는 다 오빠랑 연락하거든요. 주말 내내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별로라 남편한테 물었어요. 형님이 그런 일로 나한테 연락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부담스럽다고요. 남편 하는 말이 단순히 누나가 너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고 평소에 여동생처럼 가까워지고 싶은데 주제도 없이 갑자기 연락하기 불편해서 그런 핑계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친해져 봐 라고 합니다. 남편 말대로 정말 제 오해인 건가요? 저는 사실 친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추가로 덧붙이자면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 내외가 자주 오지 않고 연락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세요. 이건 아마도 아들보다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일 것 같은데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 연락할 일이 생겨서 신행 다녀오고는 처음으로 어머님께 연락했는데 갑자기 누구세요? 어디세요? 하시는 겁니다. 저 며느리 땡땡이요 하니까 며느리? 내 전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야 알아듣지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옆 동네 사는 시누이는 거의 잠만 집에서 자고 대부분 주말과 저녁 시간을 친정에서 보냅니다. 그렇잖아도 내 맘처럼 되지 않는 며느리인데
이번 건도 신우이의 퓨어한 마음에서가 아닌 시어머니 압박처럼 느껴져서요. 연락 와도 별 대꾸 안 하려고요. 그냥 그때만 대충 인사하고 남편한테 토스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 불편한 마음이 드네요.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저 50대 중반이고 올케 2명 있지만 친정에 큰일 있을 때 남동생하고 직접 상의합니다. 제가 올케랑 직접 연락하는 때가 있죠. 제사 때 음식하는 건 직접 연락해요. 그 외엔 전부 남동생과 합니다. 이건 제 시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남편이랑 연락하라고 하세요. 댓글 2. 50대 초반인데 남동생한테 연락해도 결국 여자한테 의사를 묻고 일정을 진행해야 해서 일이 2배로 커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의 대소사는 여자가 주관하니까요. 자기 사이는 빼고 며느리는 저런 일정에 포함시키려는 건 상당히 불합리한 건데요. 저럴 때 우리도 쉬어야 한다고 딱 잘라 거절하시고 대소사 인호는 그러려니 하세요. 오히려 남편이 하게 되면 뒷목 잡을 일이 생겨요. 여행 경비 다 낸다거나 밥값 매번 내는 식으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